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구석으로부터를 운영하고 있는 손부영입니다. 주위에서 듣기도 하고 또 듣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제가 대전에서 15년 동안 대한공간을 운영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06년 정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계기로 예술가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도시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도시에 관련된 주제와 그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산호여인숙은 제가 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 건데요. 그것의 발단은 그 산호여인숙이 있는 동네가 대흥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고 또한 활동하는 곳인데요. 2011년, 10년, 2009년 시기에 그 대흥독립 만세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축제기도 하고 8월 달에 하는 축제였었는데, 그때 저도 그 축제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전시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2011년도에 대흥독립 만세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뭔가 거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겸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해서 그 중에 하나가 산호여인숙이라는 좀 비어져 있는 여인숙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같이 문화예술인들이 2011년도에 산호여인숙을 오픈했고, 제가 11년도부터 16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을 그 질문을 받고서 되돌아보면 그 오래된 공간이 주는 어떠한 흔적,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역사성, 그런 어떤 장소성들이 제가 조금 친근하게 느끼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이제 그런 공간이 주는 어떠한 역사성이 이렇게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공간에 어떤 예술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담는 것을 좀 좋아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산호여인숙 운영하면서 산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 산호여인숙 운영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대흥동에 있는 분이랑 이 근방에 잠깐 일도 도와줄 겸 이 인쇄거리를 처음 오게 됐었어요. 일을 도와주고 골목길을 살짝 지나가는데 이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다른 형태의 어떠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양이라든가 이런 낡은 것들이. 그래서 살짝 지나가면서 그게 그때 눈에 딱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바로 뭔가 이 건물을 찾지는 않았었고, 산호여인숙을 계속 운영하면서 산책을 다니고, 그때 이제 이것이 다시 생각이 나서 찾아보고 그 공간이 있음을 다시 와서 보고 처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교회 건물이라서라기 개념보다는 들어왔을 때 교회 건물이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했던 산호여인숙의 공간의 특성은, 그 여인숙의 공간은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면 고시원처럼 하나씩 이 방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 그 어떤 게스트하우스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술적인 창작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이 제약적인 게 더 많았었거든요. 방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좁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여기의 공간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벽이 있지 않고 이제 높은 층고랑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 미술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산호여인숙의 공간에서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층고가 높고 넓은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도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와 보셔서 알겠지만, 바깥에서 보면 주차를 하고 나면 이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석으로부터 찾아올 때마다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 공간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정말 한적한 곳에, 또는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소 때문에 구석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었고, 원래는 이 교회가 지어졌을 때의 사진을 보면 이 주위에는 더 뭔가 이런 높은 건물이 있지 않았고, 이게 제일 높았었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1966년에 지어졌을 때에는 주위가 이제 허허벌판이었고, 그때는 이제 온전하게 상징성 있는 건물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좀 구석에 놓여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석이란 이름을 지었고, 근데 이제 주위에서 늘 공간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이름 뭘로 지었어요? 그러면 구석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구석이 중성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보통은 뭐 구석탱이에 처박혔다부터 해서 구석구석 뭐 예를 들면, 또는 뭐 이런,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또 미들구석이라는 구석도 있고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주위의 분들이 나이도 젊은데 뭔가 너무 이렇게 처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구석이가 이름을 잘 지은 걸까? 그러면 구석이가 이름을 이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좀 더 상승의 의미를 담아보자라고 해서 그 뒤에 이제 으로부터를 이제 찾게 됐고, 구석으로부터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오히려 하강보다는 상승이 되고 여기서부터 뭔가 확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좀 더 포함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성과 뭔가 시간성,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예술의 장르 자체가 뭔가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구석으로부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 건물을 봤을 때 쾌재를 불렀죠.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많은 비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일단은 누구나 공간을 많이 돈을 투여해서 뭔가 이 공간을 좋게 그다음에 현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저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예술가들이 공간을 임대하고 얻는 공간 그 비용 자체도 많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있는 걸 잘 쓰자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보신 것처럼 그 시간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바탕 위에 최소한 그래도 기능적인 면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덧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인쇄 업체의 창고로 쓰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거를 빼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싹 하고 나서 천정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천정에 털어낸 거를 가지고 일정한 빛이라든가 빛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될 수 있는 덧창을 만들고, 그다음에 벽에 있던 것들도 다 많이 이제 파손되어 있던 것들을 다 다시 보수 보는 정도의 것을 이제 좀 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공간을 이제 다원성에 기반해서 공간을 좀 더 포커스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문화 예술의 공간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뭔가 화이트 큐브의 어떠한 매끈한 공간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 문화 공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듯이 문화 공간은 특히 그 도시나 그 동네에서 되게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 형태가 저희 구석도 그런 어떤 다양한 공간 중에 하나고, 또한 여러 가지 다원적인 공간 중에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석에 실질적으로 구석에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자체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그 구석이 있을 뿐이지 그 공간이 형상화되어 있는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석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송보영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석의 어떤 형태, 뭐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석이 각자의 어떤 다양한 구석이 되고, 어떨 때는 미들 구석이 되고, 또한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한 사람에게 구석이 형상화돼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석으로부터를 표방하는 것이 그 위에 상위의 어떤 문장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발견될 것 같은 장소를 표방하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이제 한 문장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한 단어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에게 뭐 이 공간은 구석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문장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발견될 것 같은 장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